오늘 우리 K 증시는 정말 날씨처럼 그냥 빗물에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알바노하고 하루 종일 강세를 나타낸 업종이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거 이미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생색 정보통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까 대만 TSMC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2분기에만 순이익 10조 5천억 원을 뽑아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를 기록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누가 봐도 실적 호조와 서프라이즈의 중간 정도인데, 하여간 근데 과연 이걸 호재라고 기뻐할 일이냐. 이 이유는 뭐냐면 정작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건데, 어제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대만 TSMC를 지목해가지고, 야, 니들 지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냐? 보안이,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도는 게 이거 보호비 좀 더 뜯어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정말 조폭스러운 발언을 했죠. 그 보호비가 바로 방위비야. 하여튼 그래서 아까 이게 오후 3시였으니까 마감 전까지 우리 K 반도체 주들한테는 이 TSMC 실적이 일종의 안도랠리의 약간 맛보기 정도 그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또 앞으로 이 K 반도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부터 실적도 너무 잘 나오면은 대만 TSMC랑 똑같이 괜히 트럼프한테 찍힐 수 있으니까 우리도 방위비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밑그림은 같았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나스닥 3% 가까운 급락 나온 거 보고 이미 어떤 어둠의 기운이 K 증시에 전해졌던 그대로 오늘 우리 정말 시커먼 하늘에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하루였다. 아니 나는 근데 지금 뭐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아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그렇게 빠지는 건 처음 봐요. 아니 개별 종목도 아닌 20개 반도체 기업 주가로 구성된 지수라고. 지수 무슨 엔비디아 무슨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개별 주가가 아닌데 이게 하루 만에 6.8%를 날아가 버렸으니까 뭐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우리 K 반도체도 뭐 성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조차 좀 사치였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도 TSMC 실적이 그나마 막판 어떤 리프트 역할을 하긴 했다. 근데 오늘 밤 미국에서 이 TSMC 실적이 얼만큼 과연 감동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오늘 우리 반도체주 급락은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것도 미리 얘기했잖아요. 어제 나온 ASML 그 실적이 뭐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제 향후 3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은 야 여기도 약간 조금 이제 숨이 턱까지 차오른 느낌이 든다. 약간 여기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는 상승 마감인데 여기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 호조가 큰 몫을 했고요. 또 간밤 연준 임원들이 사실상 7월 FOMC 앞두고 마지막 연설 기회에서 한 목소리로 인플레이션 이제는 안정권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금리 인하의 어떤 명분을 강화해주는 이런 발언들을 이구동성으로 막 쏟아내는 바람에 환율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하고 맞물리면서 또 뭔가 묘한 그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연준에다가 대놓고 이번 그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는 금리 내리지 말라고, 그래봤자 바이든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니네 그런 식으로 바이든 선거운동 간접적으로 도와주다가 나중에 나 대통령 되면 그때 진짜 뒤진다 막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제는 뭐 맵하고 비둘기파고 그냥 전부 초록은 동색으로다가 다 금리 인하 필요성 쪽으로 이제 무게를 싣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바로 이 전 정권 때만 해도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 더 내리라고 막 압박하는데, 당시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은 버티다가 결국은 연준 의장 자리에서 잘리기까지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름 제니 옐런은 물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금리 내리는 거 불필요하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왜 또 갑자기 트럼프랑 연준이 반대 포지션이 됐냐. 트럼프는 금리 내리지 말라 그러고 연준은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고. 그럼 이제 과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내년 2월 달에 복귀를 하면 이런 지금 트럼프와 연준의 반대 포지션도 그때 당시로 도로 돌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 더 빨리 더 많이 하라고 찍어 누르고 연준은 반대로 또 버티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건가.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가치를 보면은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이 달러 가치는 눈치를 보면서 위아래로 막 헤매기만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뭐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들죠. 자, 어쨌든 어젯밤에 우리 바로 잠들기 직전에 체코에서 원전
이게 무려 수주액 24조 원짜리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 대한민국 한수원 팀이 선정됐다는 정말 서프라이즈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월요일 날 우리 한주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 때 이제 말씀드린 원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젯밤에 완전히 그냥 꿀잠을 주무셨을 텐데요. 근데 오늘 우리 K증시 반응은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저 여기서 좀 생색 좀 내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라이브 때 또 어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번 원전 수주는 당연히 이제 프랑스 제치고 우리가 먹는 게 당연한 판이다. 세팅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무조건 소산유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오늘 그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한번 보세요. 오늘에서야 이제 수주 소식 듣고 개장하자마자 때로 몰려서 들어간 사람들 그대로 다 처물려 버렸잖아. 아니 제가 지난 3년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도파민을 못 이겨요, 어째. 그러니까 맨날 주식 장사치들한테 내다바이 당하고 마바라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말하는 나도 지치는데 요즘은 이런 걸 이제 내가 맞췄다고 칭찬하는 분들보다 너 그러니까 왜 더 세게 얘기 안 했냐고 말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더 많어. 너 괜히 네 얘기 네가 너무 젠틀하게 얘기하니까 혹시나 하다가 들어갔다 물렸지 않냐고. 도대체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나는 지식 노동자인데 이런 지식 노동자의 머릿속에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이런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고. 또 그놈의 마바라들인가? 사람들이 너무 계몽이 돼서 똑똑해지고 제가 맨날 말씀드린 역발상에 능해지면은 지네들이 더 이상 약을 못 파니까 계속 우민화 정책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거야 지금? 그다음 오늘 이제 투심이 좀 험악할 대로 험악했던 이런 와중에 K 반도체주들은 막판 TSMC발 뒤집기로 TSMC 발 뒤집기? 아니, TSMC 발 뒤집기. 죄송해요. 비도 오는데 내가 미쳤나, 이거 왜 욕지거리를. 하여튼, 그것 때문에 겨우 그래도 저점 딛고 급반등이 뭐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주목받은 테마 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그리드. 이것도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부 관계자들이 제주 전력거래소에 방문하는데 이제는 전기도 그 정말 통신사 데이터 사고 팔듯이 그렇게 거래를 한다. 이거 얼마나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이슈냐고 어제 미리 말씀드렸고요. 오늘 업종 상승률 5위권에 보면은 보험사, 6G 전부 하여간 그 월요일 한주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 때 제가 설명드린 섹터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TSMC 실적도 뭐 보셨지만 일단 AI 반도체 쪽에 어떤 업황 둔화는 아직까지는 생각할 때는 아니다. 계속 성장 중인 거는 맞다 증명이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 K반도체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7월 초에 무조건 삼성전자의 경우는 올팔 찬스가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테스트 합격했다라고 뉴스가 뜨면 그때 이제 차익 실현으로 급락 나올 때 그럴 때 바로 떨죽 찬스니까 이 가능성만으로 막 그 지난주 지지난주 오를 때 그럴 때 이제 올팔로 올랐을 때 팔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마련을 해야 그 다음에 오늘 그 원전주들처럼 삼성전자 막상 엔비디아 테스트 합격했다고 발표하면 그때 뚝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현찰박치기로 줍줍을 할 거 아니야, 떨줍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9만원 직전에서 올팔하고 지금 현금을 확보한 분들한테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으로. 근데 오늘 모간 스탠리에서 분석하기를 도대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 반도체에 대한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트럼프가 어제 대만 TSMC 언급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모간 스탠리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이미 충분히 미국 우선주의에 치우쳐 있다. 그게 바로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하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건데 그 대신 이제 해외 기업이라도 미국 내로 공장 짓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하고 이제 미국 기업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모간 스탠리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대만 TSMC 얘기 관련해가지고 대만 정부의 방위비 폭탄으로 다시 뜯어내겠다는 이 소리는 이제 트럼프가 대만 반도체 산업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제스처라는 분석이죠. 왜? 당장 우리 삼성전자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공장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고 뭐고 샘 알트만이고 샘표 관장이고 일론 머스크고 마스크팩이고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전 세계가 멈춰. 요즘은 하다못해 그 야바위꾼들 쓰는 화투장에도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지금 세상인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 미국의 테크 전문지 트렌드포스 분석에 보면은 올해 AI 서버 수요 증가세가 더 가속화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단순히 AI 서버 시장이 커진다는 그게 아니라 그 커지는 추세가 더 가팔라진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곱하기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자승, 뭐 2승, 3승 이런 개념이라고. 하여튼 그래서 2분기 AI 반도체 출하량이 연간도 아닌 전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당당하게 수혜주로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4대장의 AI 반도체 생산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이게 2분기 AI 반도체 쇼티지 즉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2분기면은 4, 5, 6월에도 AI 반도체는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삼성전자를 엔비디아가 테스트에 합격을 안 시켜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거 이제 5월 초에 테스트 시작해가 좀 2달도 넘었는데 이대로 3분기까지 가면 엔비디아도 그냥 속타 죽을 테니까 아마도 이미 SK하이닉스에서 HBM3 공급받은 그 칩 분석과 데이터까지 삼성전자에 다 줬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야 이거 레시피 보고 똑같이라도 좀 만들어서 갖고 와. 우리도 니네 어떻게든지 붙여주려고 하는데 그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미치겠어. 이런 격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포스 측에서는 현재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받고 있는 삼성전자 HBM3E도 3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그 공급망 파트너 대만에 있는 이제 반도체 뭐 소재 만드는 이런 데 기업들은 이미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야 우리가 엔비디아 이번에 접수한다. HBM3 이제 본격 생산 들어가려면 니네 공급망 니네도 이제 공장 막 잡아돌릴 준비 좀 해줘. 이렇게 그 통보를 받았다는 이런 또 소식들이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곧 엔비디아가 이제 합격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때 가서 삼성전자 HBM 확보하려면 이미 늦는다는 소리 더하기 그 소재 관련주들도 야 이제 큰 장이 서니까 미리부터 밤새워가지고 새끼줄 꽉 놓란 말이야. 이런 소리죠.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끼줄은 좀 그런가. 전하 반갑습니다. 제가 디지털 디톡스의 좋은 컨텐츠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디지털 디톡스 하면은 뭔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매일 겪고 있는 현상인데 솔직히 저만 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새 누가 신문 봐요. TV도 저 잘 안 켜요. 아침에는 바쁘니까. 그래서 바로 일어나기도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날씨 보고 뭐 간밤 뉴욕 증시랑 뉴스 보고 오늘 일정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12시간 넘는 비율이 27%야. 10명 중에 3명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여튼 모든 과의존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여기서 바로 이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정보라도 뭐 마바라들 약 팔이고 아니면 저 같은 내일뉴스 미리 보기 같은 그런 인사이트 방송이나 하여튼 이것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냥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또 설거지를 당한단 말이야. 바로 그럴 때 해결책이 런던 고라니 예능 채널 런던 고라니 월드입니다. 요거 한 편 보시잖아요. 정말 그 머릿속이 그 변기물 싹 내리고 난 직후처럼 깨끗해집니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 댓글에다 고정해 놓을 테니까 가서 저질 유머도 좀 감상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단톡방이나 이런 데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끄럽다는 그런 피드백은 받을지언정 다들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자, 사실 오늘 우리 K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정말 날씨만큼이나 좀 험악했다 보니까 다들 이제 펀더멘탈에는 관심을 돌리기가 힘들었는데 현실은 이랬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6월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보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미국 경제 원래 특징이 아시다시피 이제 상저하고라고 연말 그 10월 할로윈 데이부터 추수감사절 그 시즌 때부터 이제 소비철에 시동 걸려가지고 연말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그 연말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까지 미국은 장 열리니까 그 뉴 이어스 데이까지 쭉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서비스 업종 이제 비중이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 지표도 그래서 이제 보통 연말에는 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 넘어가서는 1, 2, 3월은 그냥 약간 겨울잠 자듯이 그래서 상저란 말이죠.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1, 2, 3월 달에도 경제지표, 소비지표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4, 5, 6월 달에 이제 어떤 기고 효과에 따라서 부진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소매 판매의 경우도 0.3% 감소할 걸로 전망했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는 감소를 안 했어. 딱 2분으로 0% 나왔어. 전달 5월하고 똑같이.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빅티켓 아이템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랑 뭐 이런 뭐 액세서리 고가 쪽. 왜냐면은 양말 10켤레 판 거보다 자동차
보석류 하나 사면 훨씬 더 그게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한 소매 판매 증가율은 0.4%를 찍어가지고 이게 올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아니, 지금 미국 경제가 이런데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솔직히 연준 임원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이스쿨 나왔고 학부에서 경제학 전공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는 똑같이 배우잖아요. 거기 나와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가 필요할 때는 소비랑 고용이 부진할 때,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때야. 그럴 때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이 바로 금리 인하라고. 근데 지금 미국 소비 지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트럼프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연준이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선거용 변수들하고 결합할 경우 이제 향후 통화 정책에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이제 하려고 지금 미리 스포일러처럼 막 이제 말로 풀고 있는 그런 재정 정책들하고 맞물리면 이게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명분도 당연히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밤 미국 증시도 오늘 우리 K 증시 외국인들도 모두 이제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또 한 번 이제 주식 비중 축소, 현금 확보에 다 같이 이제 매진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이 K 바이오야말로 거의 야바위급이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맨날 그랬죠. 대한민국 바이오를 보면은 항상 그래도 뭐 3상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냥 2상이면 끝이라고 봐야 돼. 2상에 통과했으면 그냥 다 빼. 괜히 거기서 막 분위기 탄력받아가지고 더 먹겠다고 3상 갔다가 주가 골로 가는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봤거든. 그럼에도 제가 이번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난 월요일 라이브 때 진짜 그 문과충으로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가지고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제가 접근해드렸죠.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 일론 머스크부터 헐리우드 스타들 이제 다 쓴다는 그 이제 배에다 꽂는 그쪽 시장은 완전히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선점을 했지만 아직 그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지금 하얀 노화지다. 그래서 이제 그날 라이브에서 제 몸까지 아바타로 놓고 분석해드렸잖아요. 근데 간밤에 스위스 제약사 그 로슈에서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결과가 지금까지 다른 제약사들 임상실험보다 정말 더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로슈 주가는 6% 급등했고 반면에 이제 지금까지는 비만 치료제 원탑이었던 노보노디스크랑 또 같은 먹는 비만 치료제 라이벌인 일라이 릴리 주가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먹는 비만 치료제의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원래 선두주자가 그 비아그라 만드는 파이자였는데 임상하다가 대부분이 막 설사로 그 탈수 증상에 고통받으면서 야 그럼 이게 그 80년대 설사약 먹고 살 빼는 그거랑 뭐가 다르냐, 뭐 여고생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임상이 중단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일라이 릴리가 치고 나갔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도 약간 이제 속도가 늦춰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로슈가 임상 1상에서 이제 선빵을 날린 거죠. 아니 근데 참 그 HLB 진양곤 회장이 인터뷰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로슈가 바로 우리 경쟁자다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 로슈에서도 과연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경쟁사 중에 HLB 들어가 있나요? 아니,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오늘 HLB가 노보노디스크랑 똑같이 경쟁자가 잘 나간다고 해서 오늘 급락이 나왔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거의 안 빠졌는데. 그러나 외국인들 중에서 로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은 절대 라이벌이 HLB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로슈 롱, HLB 숏 그런 성의조차 없다. 그러니까 HLB가 현대 라이프 모트의 약자인데 뭐 그건지 아니면 HALB니까 호구 러브스 바이오 이건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뭔지 모른다. 근데 그나저나 여기 그림에 보니까 태극기는 여기 왜 갖다 놓은 거죠? HLB가 무슨 방산주도 아니고 하여간 이 디테일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천재적이야. 내가 생전 살면서 유상증자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무상증자를 선물이라고 하면은 또 말이 되지만 선물은 그냥 줘야 선물이지 돈 받고 주는 게 어떻게 선물이야. 그거는 그냥 장사지. 그럼 뭐 선물 같은 구속, 선물 같은 압수수색, 선물 같은 가압류, 선물 같은 신체 포기각서 이런 것도 그럼 다 말이 되겠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로슈의 이번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도자료로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와, 이거 진짜 같은 영어라도 이게 다 의학 용어라서 단어 찾는 데만 제가 이제 죽을 뻔 했는데, 하여간 그래도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도입부에서 2035년에는 지구촌에서 40억 명, 즉, 전 세계 인구 절반가량이 과체중의 영향권에 들어갈 거다. 그럼 이제 반드시 뭐 간, 신장, 그리고 심장까지 병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심각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기네 로슈가 인류의 절반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로슈의 오랄 GLP 대시원. 그러니까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제넨텍이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배에 꽂는 주사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임상 결과가 일상에서 잘 나와서 이번에 이제 오랄. 그러니까 자꾸 오랄이라고 하니까 19금 느낌이 나는데 그냥 경구용이라고 할 거예요. 먹는 거. 그걸로 해서 이제 일상에 들어갔는데 대상은 1그룹이 저 같은 과체중 및 비만인 40명. 그 다음에 2그룹은 제2형 당뇨병이 없는 비만인 25명. 그리고 3그룹은 비만이랑 제2형 당뇨 둘 다 있는 사람 30명. 이렇게가 대상이었는데 이 중에서 2그룹, 그러니까 당뇨병 없는 비만인들의 경우 4주차에서 체중이 6.1%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대. 아니, 물론 이제 이런 임상이라는 게 다 그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오류도 없을 수가 없죠. 여기 말한 당뇨병 없는 비만인들의 경우는 아직 그래도 그 메타볼리즘, 그 신진대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또 나름 관리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약효가 제일 잘 나온 거 아니냐. 거기다가 4주 만에 6.1% 체중 감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몸무게 84kg인데 6.1%면 여기서 5kg 빠져가지고 79kg가 됐다는 거야. 4주 만에. 이 정도면 거의 와, 우리 집에 정화조 터져가지고 내가 일일이 손으로 다 닦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식욕이 달아나 버렸다든가 아니면 어느 날 내가 정말 찐 이상형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침 드라마급으로 나랑 뭐 배다른 남매였다든가 뭐 이 정도가 아니면 4주 만에 5kg 이게 쉽게 안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비만약 중에서 이제 먹는 치료제 시장은 아직은 하얀 노화지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세계 온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소문이 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일정 정도만 가져가지 몰빵은 하지 말자. 대신에 아직 없는 분들은 조금 비중에 갖다 채워도 나쁘지 않을 시점이다. 자,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비사이로 막 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K뷰티 섹터에서 노무라증권이 실리콘2를 다루는데요. 노무라증권은 K뷰티 제품의 붐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어서 그중에서 이 실리콘2를 추천한다. 특히 미국에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라는 이 디비전에서 최근 그 우리 한국에 직접 와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때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K뷰티를 홍보하는 찬스가 됐다. 다만 이 K뷰티 수출 실적은 해상 컨테이너 운임에 워낙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실리콘2만 해도 전체 매출의 35%가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이 8%, 인도네시아 5.9%, 말레이시아 4.9%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다. 그럼 이제 여기 주가도 해운주랑 반대로 역동조화로 나오는 게 맞나요? 하여간 그래서 실리콘2 목표가 57,000원에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바로 이제 저희 집 옆에 하이브 본사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같이 이 장대비 오는 날도 거기 외국인들 막 바글바글 합니다. 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그 팬클럽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member 누구 노래 분량 좀 많이 늘려주라고 막 그런 뭐 시위 차량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하이브에 대해서 JP모간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두 자릿수를 넘겨가지고 26%를 후려쳐버린 678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컨센서스보다 무려 14%가 낮은 수준이라고. 그 이유는 미국 걸그룹 데뷔와 2분기 마케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대신에 하반기에 BTS 복귀 같은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지만 내년 2025년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거기다가 그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와의 그 갈등도 지속되는데 지금 미국 어도비는 잘 나가는데 이 어도어는 하여튼 그 뉴진스의 경우는 이미 컴백 이전에 기대했던 티켓 판매가 실제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JP모간의 하이브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다음 이 하이브 얘기 나온 김에 UBS가 K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약화됐을 걸로 보지만 그 와중에 쿠팡, 하이브, 카카오 이렇게 세 종목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유를 보면 뭐 카카오의 경우는 규제 리스크와 경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 뭐 이거는 김범수 의장이 뭐 혹시라도 감옥에 간다고 한들 사람들이 저 카카오 부정한 기업이라고 당장 카카오톡을 안 쓰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은 성장 잠재력이 저평가되어 있고, 다음 하이브는 뉴진스 갈등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신인 걸그룹 캐치아이랑 보이 넥스트도어부터 세븐틴, TXT, 엔하이픈 이런 그룹들이 각자 다 돈을 열심히 벌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JYP의 경우는 지금 우리 관심에서 멀어진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컴백을 감안해서 하여간 JYP까지는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반면에 NC소프트는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올해 연말까지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UBS의 K 인터넷 커버리지에서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예상치 대비 부진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쿠팡, 하이브, 카카오, 크래프톤 그리고 JYP까지는 저가 매수 찬스로 삼아라. 반면에 NC소프트는 매도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앞에 카카오 얘기 이제 나온 김에 이 카카오를 일장 일단으로 분석했는데 먼저 2일장 그러니까 긍정적 포인트는 카카오톡 광고 매출이 완전 콘크리트인데다가 이 카카오톡 광고 매출은 광고업계의 성장률을 늘 상회한다는 거. 반대로 일장 일단에서 1단 그러니까 단점은 잠재적 추가 규제 리스크랑 럭셔리 카테고리의 매출 성장 둔화 이렇게 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목표가 47,000원에 투자 의견 역시 중립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계열사 SM과 카카오 게임즈의 지주사 할인 50%를 적용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는 코멘트인데 이 카카오도 역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의 어떤 내전설로 남을 종목인데 당시 주가 17만 원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 지금 너무 고평가다 비싸다는 마바라들 한 명도 없었고 지금 이제 3년 지난 시점에서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초반까지 와리가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최근 3년 동안 제가 카카오 주가가 17만 원에서 3만 원 지금 후반대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 카카오가 역성장을 했나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카카오를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했나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1학년 입학하자마자 바로 단톡방은 필수야.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불금 7월 19일인데 정부 부처들도 이제 휴가철 돌입하는지 내일 보도자료는 딱히 나온 게 없고 일단 정부 발표는 그래도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산업부가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산 원유 수요가 본격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죠. 그 다음 이제 내일 우리 정부가 2024 파리올림픽용 코리아 하우스 현판식을 갖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수혜주는 전통적으로 커다란 TV, 그 다음에 치킨, 맥주 이런 쪽이었는데 요즘은 어디 모여서 다 같이 경기를 보는 대신에 이제 평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플랫폼에서 약간 편파 중계 이런 걸 보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OTT 그리고 또 배달시키려면 역시 또 간편 결제 이쪽이 수혜주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유서 깊은 전통 올림픽 테마는 콘돔, 피임약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7월 19일 금요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부에서 시행되는데 이제 와서 뭘 보호를 하기를 이미 권도영 그렇게 해외로 튀었고 그다음에 이미 지난 코로나 버블 때 코인으로 한탕 해먹을 놈들 다 해먹었고 또 반대로 말아먹은 사람들도 이제는 겨우 정말 다 잊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이 판국에 뭘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을 해 여기서. 하여간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미국이 옵션만 기일이고 미국 증시 실적은 아멕스카드 그 다음에 한때 세계 최대 석유 시추 회사였던 미국 할리버튼 2분기 실적도 내일 밤 공개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뵐 때까지 부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이라도 간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수해 피해가 없으시기를 오늘 밤에 저 자기 전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잘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